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42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자, 분기봉부터 볼 텐데요. 323.09에 끝났죠. 3.84% 상승. 예, 지금 상단선을 계속 들고 가고 있어요. 299.97에 있는 것도 들었고, 이제 322.81에 있는 것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327.31에 그 다음 상단선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분기봉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어디서 봤지? 네. 이걸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찾아봤습니다. 작년 12월 월봉이에요. 자, 이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자, 이제 이거 좀 치워보고, 봤더니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상단선이 있었어요. 상단선이 있었고, 1, 2, 3 할게요. 그럼 여기도 1, 2, 3이 있죠. 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은 올랐다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올랐다가 떨어질 거다. 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건 올랐다가 떨어져야 돼, 이렇게. 그게 정상이야. 근데 안 떨어져요, 지금. 딱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큰일 났다. 이제 하락에 투자한 사람들 이제 다 죽었다. 네.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상태 자체가. 그래서 잘 보세요. 요게 2021년 11월 월봉이에요. 11월 월봉. 그리고 요게 2022년 3분기예요. 이건 분기봉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2021년 12월 월봉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네? 분명히 상단선이 있었는데 다 들고 끝냈단 말이에요. 싹 다 들고 끝냈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비슷하죠? 네? 지금 그리고 있는 봉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 봉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비슷하지. 얘가 이렇게 윗꼬리만 있으면 돼, 이렇게. 네. 얘가 이렇게 윗꼬리만 있으면 얘랑 똑같은 거야. 네. 근데 이 봉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끄고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별거 없어요. 나머지는 제 입장에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것만 딱 관심 있어요. 이것만. 다른 거는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다. 자, 이 상태고요. 그 다음에 볼 건 뭐냐면 2021년 1월이에요. 1월. 2022년 1월. 네. 2022년 1월을 봐야 됩니다. 2022년 1월. 자,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요. 이거. 자, 좌측은 월봉이고 우측은 분기봉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종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횡보를 해요. 예, 왜냐? 1구간이거든요, 1구간. 종가가 1구간이야. 그러니까 종가 투자 심리도 어떻게 움직인다? 상승하면 옆으로 가고, 그죠? 하락하면 아래로 가요. 문제는 상승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상승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하락을 하면 이게 최저치로 내려가요. 최저치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2021년 11월 종가 아래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종가가 요만큼이라도 하락한다. 그러면 여길 깨야 되는 거예요, 여기. 네. 그러니까 2022년 1월 월봉 종가가 하락한다는 건 곧 2021년 11월 종가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걸 의미해요. 의미한다고. 그럼 결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 2021년 12월에 저가를 깨요. 왜냐? 종가를 가려면 저가를 깨야 돼. 2021년 11월 종가로 가려면 예. 결국에는 2021년 12월에 저가를 깨야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깨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1월 달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기존의 저가를 다 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제가 언제 했냐? 2021년 12월 달에 했어요. 예. 2021년 12월 달에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종가가 깨지면 최저치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고포스를 들고 가시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재수 좋게 진짜 종가가 하락했고 그 다음에 하락했어요. 네? 봉이 어떻게 움직였냐? 네, 보여만 드릴게요. 네, 이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거는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 봉이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요. 종가 하락하면서. 근데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매트릭스가 다 1이잖아요. 매트릭스가 다 1이야. 종가가 다 1이에요. 여기도 다 1이야. 그죠? 다 1이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4개 남았었죠.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1, 2, 3, 4. 4개.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종가 투자 심리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전부 다. 고저종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분기에 종가 하락하면요. 다음 분기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걸 뭘 의미할까요? 똑같아요. 네. 2022년 3분기 종가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네? 2022년 3분기 종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왜? 종가가 최저치로 다운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죠? 네, 지금 만들어진 저가를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면 3분기 종가가
4분기 저가보다 낮아 보여요. 요 봉의 형태. 여기랑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아! 2021년 11월 달에 종가가 2021년 12월의 저가보다 같거나 낮은데 2022년 3분기의 종가가 2022년 4분기 저가보다 같거나 낮아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하는 짓이 똑같아요. 지금의 형태는 봉만 바뀌었어. 이게 분기봉이지. 그죠? 이게 분기봉으로 바뀐 거 빼고는 지금 똑같은 흐름이에요. 너무 똑같아. 네, 여기 윗꼬리만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생각에 지금 분기봉에 윗꼬리만 붙이면 돼. 고가 넘어도 돼요. 고가 넘어도 돼. 윗꼬리만 붙이면 똑같아. 다음 분기에 하락만 하면 돼. 네? 다음 분기에 하락만 하면 이건 뭐 근데 문제는 저가가 깨지면 저가도 최저가 무대예요. 그럼 여기도 깨지는 거지. 그럼 278에 깨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음 분기 1월, 2월, 3월에 3월달 종가가 12월 종가보다 낮다. 그러면 이거는 최저가 모드가 적용이 돼서 결국에는 278을 깨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죠. 네. 지금 흐름이 그래요.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네. 그렇게 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기해요. 왜 월봉에 있는 흐름과 분기봉에 있는 흐름이 저렇게 동일하게 만들어 놨을까? 예. 깜짝 놀랄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일목입니다. 일목균형도인데 일목균형도로 봤을 때는요, 이게 지금 녹색으로 된 게 전환선 9예요. 그리고 요 선 있죠? 요 회색선, 요게 뭐냐? 기준선 26입니다. 근데 이 기준선 26을 넘을 수 없어요. 예? 지금의 상태는 기준선 26을 넘으면 안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 예? 기준선 26을 넘으면 안 돼. 어차피 다시 가서 만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데드가 나야 돼요. 후행 스팬하고 기준선 26이랑 데드가 나야 되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어요. 322.66 위에서는 주가가 위치하기 어려워요.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지금 그 위에 있잖아요. 지금 그 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봉이 그 위에서 마감하잖아요. 322.66보다 위에서 마감하면 결국에는 내려와야 된다고. 그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점점 늦게 내려와. 늦게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분기봉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분기봉이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78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기봉의 구조랑 일목의 월봉 구조를 딱 봤을 때, 월봉으로는 이제 이게 만땅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위로 올라가는 건 윗꼬리 영역이라고 봐요. 얼마나 올라가든 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대부분 다 윗꼬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올라가도 못 버텨.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더 올라간다라는 거는 하락한다라는 걸 뜻하죠. 예. 지금 11월이에요. 여기가 11월이고 여기가 12월이고 여기가 1월이고 2월이고 3월이에요. 예. 그럼 결국에는 요 안에는 예, 지금 선행 스팬 안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락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만약에 하락이 오면 작은 하락은 안 온다는 거죠. 예? 하나, 둘, 셋, 넷, 12월, 1월, 2월, 3월 안에 하락이 온다라는 거는 분기봉이 하락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 종가가 분기봉의 종가고 1월, 2월, 3월 안에 종가가 다음 분기의 종가인데 다음 분기의 종가가 12월 종가보다 낮으면 폭락이 오는 거죠. 왜냐면 278을 깨야 되니까. 하락이 온다는 것 자체가 저가를 깨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하면 여기 깨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앞으로 4달 안에 다음 달 종가, 이번 달 종가 아니에요. 11월은 의미가 없어. 12월 종가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예. 이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278 아래로 내려간다고.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볼벤 20이에요. 볼벤 20. 잠깐만, 어디 갔지? 볼린저 밴드, 예, 여기 있다. 요건데, 예. 자, 여기서 20만 보여드릴게요. 하단선. 지금 저는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됐어요. 자, 요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입니다. 제가 이거 봉 2개만 그려볼게요. 2개. 2개를 그리면 내년 1월까지예요. 네, 내년 1월까지. 자, 이렇게 해서 내년 1월까지 그렸습니다. 잘 보세요. 대단하죠? 네, 이게 내려가잖아요. 네, 볼펜 22 보시면 예, 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하락을 결정한 거예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예, 이 선행 스팬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거는 하락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요 녹색 선 있죠? 요게 전환선 9인데 이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봉이 이 안에 갇힌다는 얘기예요. 네? 봉이 이 안에 갇힐 거라는 거예요. 요렇게. 요 안에 갇히게 된다. 이 올라가도 갇힙니다. 이게 올라가면 올라가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다시 눌러서 갇히게 돼요. 아닐 것 같죠? 과거로 가가지고 똑같은 봉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데드 났죠? 데드 난 시점이 언제냐면, 데드가 여기서 데드 났잖아요. 그죠? 이게 들어왔잖아. 끝난 거지.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얘도 들어가야지. 얘가 들어가면 얘도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들어가면 얘도 들어간다고. 근데 위에 막 삐죽삐죽 나오죠? 그럼 뭐예요? 계속 내려가는데. 보세요. 이거잖아요. 여기 내려가잖아. 이렇게. 예. 여기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면 얘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고 예. 얘가 내려가면서 선행 스팬하고 데드 냈고 여기도 선행 스팬하고 데드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이 흐름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승은 제한적이다. 올라도 다시 내려올 거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전에 비슷한 게 있나? 그 전에 비슷한 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과거에 찾을 수 있는 게 있나? 없어요. 이거 코스피 200 지수로는 못 찾고 코스피 지수로 찾아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다른 게시물을 통해서 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은 예, 그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방은 되게 제한적으로 작용할 거다. 올라가더라도 다시 감아 내릴 거고 만약에 다시 감아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분기에 종가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278 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머릿속에는 이게 다 연결돼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다 해석이 돼요. 아, 이게 올라가면 전환선 9 위에서는 어차피 매도고, 예, 전환선 9 위에서는 매도라고요. 그리고 기준선 26 위에서도 매도야. 322.66 위는 다 매도선이 되는 거죠. 322.66 위는 매도다. 그러면 그게 333을 가든 340을 가든 다 매도란 소리예요. 어차피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종가가 얼마이든 3월달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278을 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한 번만 내리잖아요. 내리면 어떻게 된다? 278 깨고 내려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계산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322.66 위는 매도다. 322.66 위에서 매도 쳤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수익은 322.66까지죠. 근데 내년 1, 2, 3월이 하락이다. 그러니까 3월달 종가가 12월 종가보다 낮아진다. 이 얘기는 수익폭이 278 아래인 거예요. 278 아래인데 278 아래가 아니라 제 예상으로는 260 아래일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는 253 정도 보여요. 253. 그러니까 내년 1, 4분기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253까지 간다. 253까지 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음으로 보실 봉이 월봉이에요. 자, 월봉 보시면 이게 어디랑 똑같냐면 이봉이에요. 이봉이라는 거예요. 이봉이 이격볼벤 20 찍은 봉이거든요. 이격볼벤 20을 찍은 봉인데 이 봉이 분기봉으로 봤을 때 다음 봉이라는 거죠. 이 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밀리면 여긴 거예요. 여기 목표치가 253. 그래서 내년 1, 4분기 내년 1, 4분기가 돼서 하락이 온다면 목표는 253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322잖아요. 322에서 253이면 70%? 수익이 대충 70% 되는 거고 230 정도에서 만약에 하방을 본다 그러면 80% 정도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하락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253을 노리는 거예요. 253. 1, 4분기 종가 하락하면 목표는 253이라는 거죠. 1, 4분기에 상승하면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다른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계속 매도가죠?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없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미 매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를 매수를 할 수 없어요. 매수 영역은 완전히 벗어나서 매도 영역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 전략은 안 된다. 여기 보세요. 이게 9월달 종가가 얼마냐면 281.36인데 저가가 얼마냐면 282.04예요. 이게 똑같잖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의도한 거예요. 2021년 11월 달 종가와 2021년 12월 저가의 관계가 분기봉에 그대로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보면 안 보여요. 근데 이걸 분기봉으로 붙여서 보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상방은 안 본다. 안 본다요. 왜냐면 하단선을 안 찍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달 하단선도 301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죠. 뭐 매수가가 있어야 매수를 보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 지금은 매수를 볼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할 만한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주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볼벤까지 갈 수 있겠죠. 볼벤 337.21. 다음 주에 위로
엄청나게 올리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가면 매도 쳐야 돼요. 네, 왜냐면 거래량이 종가가 아직 거래량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337은 못 간다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면 감사하죠. 매도 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337은 못 간다예요. 제 기준에 337은 가기 어렵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격 조정을 해야 되니까 319.29까지는 일단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단선의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 311.69. 그러니까 이제 매수해야 될 분은 311.69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가 매수 영역이고, 그 나머지 영역은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예요. 네. 매도를 할 수 있을까? 매도는 차라리 여기까지 오면 좋아요. 네. 여기 337 여기까지 오면 진짜 매도하기 좋을 텐데 못 올 가능성도 높아요. 네. 저는 오면 매도할 겁니다. 근데 못 올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여기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거죠. 네.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돼 보인다고. 다음 주에 음봉나면 저는 상승은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 주에 음봉이 나면 상승은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게시물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일봉도 아직 상승세예요. 네, 여기 있잖아요. 하단선이 319.44였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이거 제가 거의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예. 자, 분명히 고조종이 하락했는데, 예. 왜 오늘은 상승이냐? 오늘 영구간이거든요. 예? 오늘 영구간이라, 영구간에서 상승하면 투자 심리도가 다 상승하잖아요. 예. 투자 심리도가 다 상승해요. 그래서 다 상승했어요. 예. 투심이 다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승이 방향을 다시 위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뭐다? 다시 제로 세팅한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요일. 네. 이제 목요일만 남은 거예요. 목요일이 다시 영구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월화 수중에 하루가 내려. 네. 월화 수중에 하루가 내리고 목요일 날 내리면 하방이에요. 다시 월화 수 중에 1일이 하락. 이번에는 고가나 저가예요. 고가 저가 중에 월화 수 안에 하루가 하락해야 돼. 그리고 목요일 하락. 이렇게 하면 저는 하방이라고 봐요. 네. 그걸 체크를 하세요. 월화 수 중에 하루가 하락을 해야 되고, 고저 중에, 그리고 목요일날 하락하면 그 뒤로 4거래일 동안 하락하기 유리해집니다. 자, 오늘이 11일이죠? 12, 13. 여기가 14일이고, 여기가 15일이고, 여기가 16일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17일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가 18일, 19, 20, 여기 21일, 22일, 23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조하에서 뭐다? 제일 중요한 날은 17일 목요일입니다. 이 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날은 오늘이었죠, 오늘. 왜냐면 여기가 영구간이니까.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날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월화 수중에 고가가 한 번만 낮아지면 돼요. 그러면 하락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아직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꽤 길죠. 네. 다음에 이제 선물은 짧게 할게요. 선물은 월봉. 네, 보시다시피 거의 325.54 거의 다 왔죠. 네, 두 번째 상단선 거의 도달했습니다. 주봉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자, 여기는 거래량이 늘면 안 만나고 거래량이 줄면 만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격이 더 벌어졌어요. 이격이 벌어져서 이 상태면 320.89까지는 조정을 해야 되고 맥스로 올라가면 338.78까지 갈 수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건 맥스예요. 일단 이쪽으로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못 가고 이제 이격이 이미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이 오면 하락하기 좋은 구조예요. 자, 그리고 일봉. 일봉은 말씀드린 대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수요일에도 일구간이라 종가가 월화수 중에 하루만 하락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월화수 중에 하루만 하락하고 목요일 하락하면 완전 방향이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든 결국에는 322.66까지는 다시 와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이게 시간이 흘러도 결국 와야 되고, 322.66 위는 매도자의 매도 수익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330에 매도하면 한 7% 정도 수익이 생기는 거고, 340 정도에 매도하면 한 17%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 마진이 그 정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재수가 좋아서 내년 1, 4분기가 종가가 하락이다. 그럼 어디다? 253이라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얼마를 더한다? 70%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322.66 위에서 매도해서 그 322.66까지의 수익 플러스 내년 1, 4분기 하락하면 거기다가 70%를 더하시면 이제 최종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태라면 지수가 올라가면 고버스를 더 사야 되고요. 선물은 만기가 있으니까 어렵고 이제 고버스를 더 사고 더 산 상태에서 최종 목표는 25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정도 갔을 때 청산해야죠. 지금 목표로는 그러면 내년 1, 4분기 253 그 지수에 정리를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을 볼게요. 자, 돈을 보시면 개인이 1조 6,732억 매도하고 외국인이 7,053억 매수하고 기관이 9,915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4,241억 매도했죠. 선물. 특이하죠? 개인이 현물을 팔았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팔았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이 현물을 파는 행위는 작년 12월에도 있었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땐 이렇게 해야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매도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내내 할 거냐는 거예요. 1년 내내. 130조예요. 들고 있는 개인이. 이제 1조 줄었어요. 대충 2조 줄었다고 쳐요. 2조 줄어도 130조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30조를 하루에 1조씩 팔으면 130일이 걸려요. 우리가 1년에 220거래일인가? 250거래일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적어도 반년. 반년 동안 1조씩 개인이 팔면 다 조정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손절시킬 수 있다고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과연 6개월 동안 내내 그걸 할까요? 아닐 거라고 봐요. 어느 순간 멈출 거라고. 근데 어느 순간 멈추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현물은 어차피 올라가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선물이 좀 특이해요. 오늘 선물을 장중에 얼마를 샀냐? 얼마를 샀냐면 6천억 샀어요. 6천억. 6천억을 샀습니다. 장중에 매수한 돈은 6천억이에요. 지금 4천억을 매도했기 때문에 이거 뭐 4천억 매도했네? 이게 아니에요. 장중에는 6천억이 넘게 매수를 했었어요. 6,217억까지 매수를 했었다고요. 근데 장 끝나니까 4,241억을 매도했어요. 그럼 장중에 얼마 판 거예요? 1조를 판 거예요. 1조. 장중에 선물 매도만 1조를 했다고. 이런 날이 있어요. 이런 날이 언제냐? 2022년 7월 15일입니다. 2022년 7월 15일. 그날은 어떻게 했느냐? 장중에 1조를 매도하고 1조 넘게 매도했을 거예요. 그걸 다 환매했어요. 그 다음에 올랐어요. 지수가.
그래서 지금 선물 포지션은 어쨌든 상방에 완전히 우호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적으로는 1조 2,547억이 있긴 한데 어쨌든 2조 원대를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버렸어요. 외국인은 누적으로 2조 원 이상의 선물 매수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버렸고 지금 누적으로는 1조 2,547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은 이 거래일 안에 청산 가능한 그런 규모라고 봐요. 그래서 12월 만기를 상방으로 꼭 보는 건 아니다. 제 입장은 그거예요. 만약에 2조 원이 넘어서 3조 원대까지 끌고 갔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상방이다. 만기는 12월 두 번째 목요일까지는 위로 가겠다라고 어쨌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12월 종가가 완벽하게 위에서 끝난다라는 보장은 없는 상태고 그렇다면 이제 선물을 정리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꽃버스를 사면 최고겠죠. 그리고 목표는 어디다? 253입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